때는 1965년 벨기에 출신의 예술가 마르셀 브로타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또한 침묵의 사도다. 아니, 예술가라면 보통 자기를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 안달이잖아요. 근데 침묵이라니. 뭔가 이상하죠?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미스테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거예요. 막상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온통 단어랑 텍스트로 꽉 차 있거든요. 아니, 침묵의 사도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았던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입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침묵의 예술가라는 그의 정체성에 숨어 있습니다. 이분 사실 원래 시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언어를 통한 모든 소통에 엄청나게 저항했어요. 뭐랄까, 마치 들리지 않는 외침처럼요. 그의 행동은 정말 모순 그 자체였어요. 한번 보세요. 인터뷰는 있는 대로 다 하고 전시 카탈로그도 직접 썼습니다. 심지어 공개 서한을 하나의 예술 장르로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말 그대로 말을 무기처럼 쓴 거죠. 근데 웃기는 건 정작 그가 쓴 글들을 보면 일부러 막 꼬아놔서 읽기 어렵게 만들거나 대놓고 오해하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척하면서 소통을 거부한 거죠. 참 희한하죠? 두 번째 특징은요, 그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냥 언어를 불신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아이러니와 부조리를 마구 뒤섞어서 언어라는 시스템 자체를 교란시켜버렸어요. 그의 텍스트 중에 나의 수사학이란 게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나라고 말한다. 홍합의 왕, 나는 동어 반복한다. 나는 명백히 드러낸다. 어떠세요? 뭔가 엄청 거창하고 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말들을 그냥 늘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 다른 예술가들이 썼던 온갖 진지하고 허세 넘치는 선언문들을 아주 제대로 비꼬는 거였죠. 이런 장난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70년에 고양이와의 인터뷰라는 작품을 선보이는데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인터뷰어가 예술, 사회, 정치에 대해 엄청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브루타스의 대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고양이의 야옹 소리뿐이었어요. 뭔가 심오한 답변을 기대했던 사람들을 아주 제대로 골탕 먹인 거죠. 정말 통쾌한 한방 아니었을까요? 자, 세 번째는 더 나아갑니다. 아예 읽을 수 없는 책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브로테스의 첫 번째 메이저급 예술 선언은 바로 읽기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1964년이었어요. 그가 아주 기발한 일을 벌이는데요. 그 재료가 뭐였냐면 바로 자기 시집인데 안 팔려서 재고로 쌓여있던 것들이었죠. 일단 남은 시집 50권을 하나로 꽉 묶어요. 그리고 그 위를 석고로 부분적으로 덮어버립니다. 짜잔! 그렇게 책은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하나의 조각품, 팡스베트가 된 거죠. 자신의 실패를 예술로 바꿔버린 거예요. 정말 단순한데 생각할수록 너무 심오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이 브로타스가 일으킨 핵심적인 전환입니다. 원래 책은 뭐죠? 읽어야 할 텍스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그냥 바라봐야 할 대상, 즉 예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의 시는 이제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으로 읽어야 하는 존재가 된 거죠. 브로타스 본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작품의 조형미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책을 읽을 수 없다라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내용을 읽으려면 이 멋진 조각을 부숴야 하고 조각을 감상하려면 내용은 포기해야 합니다. 완벽한 딜레마죠. 그는 바로 이런 고민 속으로 관객을 밀어넣은 겁니다. 네 번째,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단어 없는 시를 만들거든요. 이제는 그냥 책을 봉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시에서 단어를 싹 다 없애버리기로 한 거죠. 그의 다음 타겟은 프랑스의 전설적인 상징주의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1897년 작품 주사위 던지기였습니다. 이 시가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단어의 뜻만으로 시를 쓴 거 아니라 페이지 위에 글자가 배치된 모양이나 그 사이에 텅 빈 여백까지 전부 시의 일부로 사용한 그야말로 혁명적인 작품이었거든요. 브로타스는 바로 이 시를 현대미술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브로타스가 여기서 뭘 했느냐? 정말 급진적인 일을 합니다. 그는 말라르메 시의 그 독특한 레이아웃을 아주 정교하게 그대로 따라해요. 하지만 시에 있는 모든 단어를 그냥 새까만 직사각형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뼈대는 남기고 살은 전부 발라낸 거죠. 형태는 그대로인데 내용은 완전히 증발해버린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침내 그는 텍스트를 순도 100%의 이미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시가 가진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형태 그 자체만 남게 된 거죠. 시의 의미와 형태를 아주 완벽하게 분리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새로운 읽기 연습. 도대체 이 모든 침묵과 방해 공작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을까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그의 진짜 의도를 알려면 당시 다른 개념 미술가들이랑 비교해보면 딱 답이 나와요. 보통 개념 미술가들은 어땠냐면 언어를,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도구로 썼어요. 그래서 작품이 점점 눈에 안 보이는 아이디어나 텍스트가 되어갔죠. 이걸 어려운 말로 비물질화라고 해요. 근데 브로타스는 완전 정반대였어요. 그 사람한테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시적이고 복잡한 재료였던 거예요. 그는 텍스트를 다시 눈에 보이는 사물로, 즉 물질화시켰습니다. 그러니 관객의 역할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냥 머리로 개념을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이상하고 낯선 규칙 안에서 읽기 연습을 직접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목표는 의미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를 그냥 생각 없이 단어와 이미지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일종의 정신적인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는 우리를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방식이 좀 특이했죠. 칠판이나 차트, 포스터 같은 교육 도구들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용했거든요. 예를 들면 농장 동물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왼수 사진 밑에 뜬금없이 포드, 피아트, 오펠 같은 자동차 브랜드 이름을 떡하니 붙여놓은 거예요. 소는 소, 자동차는 자동차,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머릿속의 연결고리를 그냥 확 끊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따르던 소통의 규칙들을 일부러 잊어버리게 만드는 연습을 시킨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브로타스가 말한 침묵은 정말 입을 닫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질문을 던지는 아주 시끄러운 침묵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구경꾼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예술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주입받는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하기를 멈춘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읽게 될까요?